협정. 협정이 뭐예요, 여러분? 협의해서 정한다는 이야기죠. 당사자끼리. 협정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 이것도 협정도 계약입니다. 협정계약을 체결해. 우리 건축법에서는 협정계약을 체결해서 공동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협정은 자, 우리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런 택지가 이쁘게 잘 빠진 지역에 협정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협정은 그런 데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심 지역에 자 보세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고 도시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구도심 지역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아니니까 좀 땅들도 마음대로 생긴 땅들도 많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5개 필지가 있어. 도로에 5개 필지가 있는데 어떤 땅은 건축이 가능한 땅도 있고 어떤 땅은 건축이 안 되는 땅도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A 필지 한 필지가 있고요. 소유자 A.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료형 획지인데 이 땅은 B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지금 공간이네. 그리고 여기는 B 필지가 있고 C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D가 있고 여기가 E 필지가 있어요. 자, 우리 건축법상 이 5개 필지 중에 건축이 가능한 땅이 있고 건축이 불가한 땅이 있네요. 그러니까 A는 건축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도로 4m 이상의 도로에 적도가 2m 이상 접해 있으면 다 허가를 기본적으로 조금 가능해요. 여기는 건축 가능하겠죠. 딱 보기에도 건물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B는 건축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여기도 가능하겠죠. 자, C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시. 여기 지금 여기 한 명이 여기 이 도로에 자료형 핵지인데 한 명이 지금 지나갈 듯 말 듯 해요. 이렇게 해서 걸어가야 돼. 자, 그러면 가능할까요? 원래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함을 원칙으로 해요. 접도가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m 이상 접하지 않으면 거의 맹지 수준이에요. 맹지. 자료형 핵지는 맹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건축허가 안 나겠죠. 자, 그러면 D는 건축 가능하겠죠. E는 이거 완전 맹지잖아요. 도로가 없는 땅이잖아요. 허가 안 나잖아요. 실제적으로 구도심 지역의 낙후 지역에서는 이런 땅들이 많이 존재해요. 어떤 땅은 건축이 되지만 어떤 땅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야, 이들 전원의 합이 있으면 이 필지를 합병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니들끼리 협정 계약을 체결하면, 그죠? 하나의 합병을 하지 않고도, 그래서 A는 A대로 보이진 않지만 자기 땅이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A는 A대로, 또 B는 B대로, C는 C대로, D는 D대로, E는 E대로 건축 행위가 가능하게끔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협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때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과반수 합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5명 다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건축 소유자나 또는 만약에 지상권자가 있다. 자, 이 D가 토지 소유자인데 이 D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자, 이 토지를 사용하는 장기 사용,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장기잖아요. 지상권자가 있더라. 그러면 지상권자의 합의도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토지 사용자가 지상권자니까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 등의 대령인자의 대령이 정하는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협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협정을 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죠. 이해관계가 있는 전원의 합의가. 여기를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틀렸죠?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정은 이런 낙후된 지역에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우리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진 이런 지역에는 이미 처음부터 택지 만들 때 도로 없는 땅은 안 만들어요. 자, 이쁜 땅들 만들지. 그러니까 이런 도시 개발이 되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협정이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것은 잘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어디에서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일까요? 다음의 지역에서는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 박스에. 나와 있어요? 어떤 지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 시작했겠지. 지구 단위. 그리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고요. 우리 정비사업은 우리 정비사업의 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그랬죠.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땅들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납부된 지역이니까. 지주 그리고 또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존치적 재정비대. 존치적 존. 또 도시 재생 활성화죠. 뭔가 부족하니까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생 활성화죠. 이런 점. 그래서 지주 존재. 지주 존재. 기타 조례가 정하는 지역. 근데 조례까지는 할 필요 없겠죠. 지주 존재에서는 협정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협정 계약을 체결해서 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더라. 지주 존재, 지주 존재 이렇게 정의를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체크해 보죠. 자, 그러면 협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세요. 협정 계약 체결하면 체결해서 협정에 대한 인가 신청하면 협정 인가해 주면 여기서 공동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합병하지 않고도 각각 건축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협정이 체결되면 제가 하나의 대지로 뭐가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A는 A 땅에서, B는 B 땅에서, C는 C 땅에서, D는 D 땅에서, E 땅에서. 자, 그러면 협정이 체결되면 특례를 많이 인정해줘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593페이지 밑에 하단에, 맨 밑에 하단에 3번에 협정 페이지만 한번 볼까요? 아까 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것도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협정을 지금 합병하지 않고도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대지로 건축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깨라고 있는 게 계약이죠. 지키라고 있는 것도 계약이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깨지는 게 계약 아니에요? 그럼 폐지도 있어야겠네? 근데 폐지는 어떻게 하면 폐지가 돼요? 이때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폐지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협정을 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데 협정을 깰 때는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더라. 그래서 593페이지 밑에 하단에 건축협정 폐지 나오잖아요. 나와 있어요? 거기 5번에 그래서 협정 체결자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는 경우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그죠? 인가권자 인가를 받아서 폐지할 수 있더라. 그래서 협정 폐지는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되더라. 그 정도 중요한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협정이 체결되면 뭐가 좋을까? 자, 594페이지 넘겨보세요. 건축협정에 대한 특례. 협정의 특례. 원래 맞벽 건축이 가능해요? 안 돼요. 건물을 맞벽하면 안 되지. A와 B가 자기 딱 보이지 않는 땅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경계에서 거리 두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민법에서도 그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A와 B가 지금 A와 B가 자기 땅에서 건축 행위할 때 공동 건축가 신청하면 맞벽도 같이 허용해 주겠대. 그래서 맞벽 건축도 허용해 주겠대. 밑에 맞벽 건축의 특례란 말 나오나요? 자, 그래서 공동 건축 허가 신청하면요. 맞벽 건축도 허가해 줄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좋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통합 적용의 특례.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어요. 자, 통합. 제가 그랬잖아요. 5개 사람들, 여기 5개째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하면 협정을 체결해서 합병하지 않고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뭘로 보고? 하나의 대지로 보고, 그죠? 그러면, 이 하나의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사항은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대. 통합 적용할 수 있대. 통합해서 적용해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은?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DJ는 건물 지을 때 나무 심에 대한 적용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개 필지에 대해서 그 건축법 기준에 해당되면 적용을 해야 되지만 여기도 하나의 대지를 보고 같이 적용도 같이 통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 여기다 적용할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죠? 체결되면 적용도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주차장도 건물이 들어서면 주차장도 설치돼야 되죠. 주차장도 뭐 할 수 있다고?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 주차장 이렇게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 그리고 또 이 C와 E가 여기 허가가 받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의 대지가 돼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는 이 대지와 도로의 이 접도 간의 관계 때문에 맹지가 되니까 허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거 하나 대지 보겠다. 통합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대지로 보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C와 E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통합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다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하나 대지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지하층 같이 설치할까? 지하층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지하층 같이 설치할까? 그리고 또 여러분 건물이 들어서려면 우리 앞에서 대지에 안전 조건이 있었잖아요. 건물이 들어서려면 반드시 배수시설이 설치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런 배수시설, 이런 개인 하수 처리 시설도 통합 적용할 수 있대.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대요. 하수 처리 시설도. 그죠? 그리고 또 건폐율도, 건폐율 옆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건폐율은 통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통합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걸 보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적용이라든지 대지와 도로 관계라든지 지하층이라든지 개인 하수 처리라든지 주차장 설치 이런 부분들은 건폐율 통합 적용할 수 있는데 자 무엇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닌 용적률은 통합은 용적률은 뒤에 결합 건축 용적률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사생활은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단 설치라든지 그리고 우편물 수차문 이런 것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왼쪽 날개 G 통합 적용할 수 없는 것 옆에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기본서에. 자, 여기 있는 세 개 똑같네요. 용적률이라든지 계단 설치라든지 우편물 수참 설치 이런 부분은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정이 뭘 의미하는지 개념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협정이 개념을 이해하면 읽어가는데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협정이 뭔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책이 안 읽혀지니까 이런 개념 정리를 딱 해놓으시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협정계약이 체결된 행위를 하면, 그건 이쁘죠? 이쁘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 완화해주고, 오른쪽에 이런 건축 기준 완화해주는 완화 규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협정이라는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597, 여기에 결합 건축 있죠. 그 결합 건축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 쓸까요? 용적률 거래. 이렇게만 써내세요. 용적률 거래.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중권 양도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공중권을 사고 파는 거. 네? 일명 TDR이라는 거. 안 들어봤어요? 예, 나중에는 들어볼 거예요. 자, 이게 용적률이 뭐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는 공중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합건축. 자, 예를 들면 개념만 이해해요. 이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 여기는 A 필지고 B 필지고 용적률이 이 땅에서 정된 용적률이 500%라고 가정해. 각각의 필지 용적률이. 그럼 용적률이 500%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당의 대지 면적의 5배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축 연면적은.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 대지 면적의 A는 5배를 올릴 수 있고 B도 이 대지 면적의 5배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용적률이 500이니까.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땅이 공간적 가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싶을까요? 어떤 땅이 많이 올라가고 싶을까요? 이 도로에 있는 앞면에 있는 이 땅이 용적률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B보다는. 똑같이 용적률이 똑같이 500이지만 그러면 B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적률을 A한테 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500제곱미터 중에서 200을 팔았어. 그러면 B는 지금 총 합은 여기서는 1000이잖아요. 용적이. 500, 500이니까. 그러면 A는 여기서 이 땅에서 200제곱미터까지 샀으니까 용적률 700% 적용해서 지을 수 있고 대신 B는 200을 팔았으니까 B는 여기서 200을 빼서 300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합에는 1000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 파는 게 결합건축이에요. 용적률, 공중권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계론에 있는 이런 공중권 양도 개념이 건축법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건축법에 용적.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 결합건축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건 건축법에 도입된 건 얼마 안 됐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그죠? 그건 의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법률상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용적률이 많이 필요한 적이 어떤 상업적이라든지 역세권적이나 이런 지역에서 필요하잖아요. 용적 결합건축이 가능한 이런 대상 지역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 범위라든지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상업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용적률 거래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저 부산에 있는 상업적에 이 용적률 사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도 어떤 거리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거리에 대한 규제도 막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은 용결합 건축에 대한 이런 개념 정리 정도만 해 놓으시면 돼요. 개념 정리만. 그래서 옆에다가 결합 건축, 용적률 거래 이런 말 써 놓으시면 돼요. 쓰셨어요? 자, 그래서 뭐 최단 100m 이내에서 막 이런 조건에 맞추면 결합 건축이 가능하다 막 이런 조건이 밑에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시고 600페이지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나와 있나요? 올해 32회 때 이게 나왔더라고. 거기 기출이 2개 나왔는데. 내년에 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죠? 한 사람에게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분쟁을 다 조정하는 기구잖아요. 분쟁 전문위원회는. 그죠? 그러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대상이 뭘까? 조정 대상. 이런 조정 대상을 자꾸 올해도 물어보고 저번에도 물어보고 그러던데 분쟁 조정 대상이 뭘까? 그 밑에 박스가 조정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우리 용어 정리할 때 말씀드렸어. 건축 관계자 제가 설명했나요? 건축법에 4대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4대 인물이라고 했어요? 건축법상의 4대 인물. 이 4대 인물을 제가 건축 관계자입니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누구? 우리의 꿈은 뭐? 건물주? 네, 건축주. 전 건축주. 또 설계자. 설계자가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건축사들. 예, 설계자. 그죠? 그리고 또 시공자. 시공자는 건축사가 설계준 도면대로 공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시공자. 그죠? 그리고 또 이 설계 도면대로 시공자가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사람? 감리자. 이 사람을 4명 건축 관계자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용어 정리할 때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 누가 관계 전문 기술자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계 전문 기술자란 구조나 설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자,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구조나 설비에 있어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했다. 그래서 누구라고 했어요? 이런 구조 기술사, 설비 기술사. 기술사하고 건축사는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술사는 건축 관계자가 아니라 관계 전문 기술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민, 인근 주민. 그러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대상은 이 삼각형이에요. 건축 관계자끼리 분쟁이라든지 그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라든지 또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라든지 관계 전문 기술자와 주민 간의 분쟁이라든지 또 이 주민 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조정 대상이다. 그러면 항상 조정 나오면 삼각형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한 번 정도 나온 기출이니까 살짝만 언급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28, 32회 때 나왔던 부분이고요. 왼쪽에 그런 부분들 나에게 기출 지문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고